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1페이지입니다. 그죠? 동그라미 4번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할 때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죠. 그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상은 말 그대로 땅 위죠. 그죠? 땅 위에. 경계점은 글자 그대로 경계점입니다. 그러면 기역을 보면 토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이래 나오죠. 이거는 출제윤이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도면상의 경계가 있고 지상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는 우리가 이게 도면이죠. 그죠? 도면. 이게 도면이라면은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뭐 이다면 이게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경계는 선으로 표시하죠. 선을. 그런데 땅 위에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장이잖아요. 담장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경계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지력송환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밑줄을 긋습니다. 새로 정한 경우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이 시험에 낼 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가 X로 하세요. X. 그러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합니다. 그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등록부인데 출제유는 경계점 자비 등록부 이랬어요. 그럼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뭐냐면 가장 쉽게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경기도겠죠.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 이게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다 경계 표시는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죠. 북한산을 산행을 합니다. 산행하면 산 능선을 가다 보면 팻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그럼 팻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경계 표시입니다. 경계 표시. 그러면 여기에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다면 이게 경계겠죠. 그런데 경기도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서울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경계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22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가면은 박스가 있죠.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법을 공부하다 보면 부자가 나오는 거는 장부잖아요. 장부. 그러니까 물을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A의 소재, B의 지번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F를 먼저 봐서 F 보니까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이 나오지. 요 지목이 나오지.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을 등록한다. 그러면 세 개는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C, D, E, G는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데 여러분들 C에 보니까 경계점의 좌표, D 나오죠.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D와 E는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습니다. 그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하거든. 그러면 자,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그게 위치 설명도. 여러분들 위치 설명도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놔놓고 여기에 표시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 설치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 파일이죠.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면 사진을 탁 찍어 놓으면 일반인들의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이래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제목을 먼저 보세요. 분할 시 지상 건축물에 자 죽었습니다.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게 건축물이거든. 그러면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느냐?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는 예외 4가지가 있다.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으로 갑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판결을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데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니은에 공공사업만 줄 것이에요. 디귿에 도시개발 사업만 줄 것이에요. 자, 리얼입니다. 둘째 줄에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 자, 그걸 밑줄을 꺼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 그러면 이걸 뒤에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정답입니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청량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게 우리가 1, 2, 3, 4잖아요. 우리는 오지선다행이지. 그러니까 4개 쓰고 다른 게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로 딱 내면 이렇게 냅니다. 제가 만약에 디귿을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 O,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은 공시법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나오면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좌표는 있잖아요. 법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으로 가볼게요. 2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은 등록한다. 지목은 요 노란 글자에만 등록한다.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면적을 공시하는 장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를 공시하는 장부가 지력도 임야도, 좌표는 좌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면적을 배우러 가거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올라갈게요. 2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기역입니다. 자, 지력 공부에 대한 면적의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면적은 측정할 때는 바닥의 평평한 면을 측정한다. 이게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안에 거를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처음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지. 그 다음에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7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7개죠. 이걸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등록부. 여러분들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일반적으로 500분의 1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경위의 청량을 사용한다. 이거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되죠. 그죠? 이거는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가 0.1이죠. 여기는 최소가 1이죠. 1.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죠.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그래서 여기는 0.05고 여기는 0.5. 이거를 암기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 때 출제위원이 경위의 청량은 어떻게 하는데 평판 청량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왜? 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경위의 청량을 어떻게 하냐는 청량의 전문 기술자만이 아는 거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제목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는 법에 없어요. 그 출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좌표면적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데 전자면적 측정기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좌표면적 계산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좌표지. 그럼 여기다가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오겠지. 그럼 이걸 만약에 100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해낼 수 있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오잖아. 이걸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면 만이 되잖아요. 만. 그러면 이 토지의 면적은 10,000제곱이다. 자, 이걸 좌표. 예를 들어서 좌표로서 청량을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면에서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인데, 여러분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경계점 있죠. 그럼 이 땅에 청량을 한다. 청량을 할 때는 기계가 있어, 기계. 그 기계 이름이 전자면적 측정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계를 들고, 이 기계를 들고, 이리 여기 왔어. 탁 이래 펼치면 여기다가 숫자가 딱 나와요. 그게 요 면적이 측정이 된다. 그래서 이 기계 이름을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전자면적 측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위의 청량은 여기서 우리가 경계점 잡아놓는 번호는 0.1이죠. 0.1이라는 말은 0.1보다 적게 놓으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어느 지역의 면적을 측정을 해보니까 0.03으로 났어. 그럼 이걸 문자로 내면 이렇게 내겠죠.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 데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제곱미터로 남았다면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라.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사람의 키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몸무게 해봅시다. 몸무게가 65.6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걸 건강기록부에 기록을 할 때는 그대로 기록하면 되지. 그런데 굳이 사람의 이 몸무게를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 있냐? 없지. 그러면 66으로 등록하지. 그럼 이걸 여러분들 할 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곱미터, 이거는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도시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거든. 비싸니까 제곱미터 이하까지 내려가는 거라. 시골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거든. 그럼 제곱미터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의 23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A 갑니다. A. 자, 죽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끝에 죽었습니다. 전자 면적 측정기. B. 죽었습니다. 경계점 자배등록부.
좌표 면적 계산법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러면 딱 생각하면 됩니다.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할 때 하는 거는 너무 많지. 그때는 안 하는 거를 외우면 되죠. 그죠?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 청량 안 하는 게 합병이지. 여러분들 합병은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두 필지가 있다. 여기에 면적이 100이다. 여기 면적이 200이다. 그럼 이걸 합병을 했다면 두 개를 플러스 시켜버리면 합병 후에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300은 청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 그냥 플러스한 거예요. 그래서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면적의 결정이거든. 결정.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래 나와 있죠. 등록입니다. 토지 대장 임야대장. 면적은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제곱미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면적은 제곱미터가 아니라 평이지, 평. 요즘에는 제곱미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면적 결정의 원칙이거든. 위에 1번을 보세요.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란데 그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원칙이 있고 예외라는 말은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은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거라. 그러나 예외적으로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도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글자를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지역의 면적 측정을 해보니까 427.67로 났다. 542.43으로 났다. 756.35로 났다. 927.25로 났다. 541.05로 났다. 이때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 토지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도로를 비치하는 지역 1하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고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그럼 만약 주로 시험을 낼 때는 여기를 냅니다. 여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만약에 경계점 자배도로를 비치하는 지역 1하면 제곱미터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0.05죠. 그죠? 그럼 7은 5보다 크죠? 그럼 올려야 되겠죠? 427.7입니다. 3은 5보다 적죠? 버리면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7은 5보다 크니까 올렸고 3은 5보다 적으니까 버렸어요. 그런데 5로 딱 떨어졌다.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이 자리가 끝자리입니다. 이게 끝자리가 아니에요. 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가 끝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는 거라. 짝수로 만들기로. 그러면 저 보세요. 3은 홀수죠. 그럼 올리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756.4. 짝수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짝수죠. 버리면. 이건 이제 문자로 말하면 홀수일 때는 올리고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만약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에 경계점 자배도로를 비치하는 청량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5로 떨어졌지. 그럼 이 앞자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짝수죠. 그럼 이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5로 끝났고 이는 5로 끝난 게 아니죠. 5, 3이잖아요.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있다는 말은 5보다 큰 겁니다. 결론은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5, 3이죠. 그럼 5, 3은 5보다 크죠.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3이 되고 이거는 2가 되는 거예요. 이 문구를 조심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5번에 보면 면적 산정 시 오차 처리 1이 나오죠. 그럴 때 기어, 니어, 뒷끝 나오거든. 시험은 기억만 유념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기억해 보면 자, 이래 놨죠.
등록 전환입니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차이가 오차임금이 이내에다가 줄 것이에요.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럼 한 칸 밑에 색깔을 줄 것이에요. 직관. 자, 이걸 갖고 시험에 출제를 답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먼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줄 수 있지. 우리가 이거를 등록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돼서 면적이 100이라. 그런데 이걸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100으로 났다 이러면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만약 101로 났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요 100을 문자로 말하면 임야대장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에요. 그럼 이 100일 있죠? 이걸 문자로 말하면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라는 말은 옛날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말은 새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토지대장에는 101로 등록을 하지 100으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으로 등록할 바에야 청량을 할 필요가 없지. 101로 등록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101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나온다. 요 문자 101을 문자로 말한 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1로 나올 수도 있고 110으로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이거는 1의 차이가 있죠. 이거는 10의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거는 차이가 적다, 오차형 범위 이내. 차이가 크다, 오차형 범위 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갔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 그럼 창고로 가야 됩니다. 갈 때 101은 오차형 범위 이내이거든. 그때는 이거 수정 안 합니다.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0은 오차형 범위를 초과했거든. 그러면 이것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걸 고치는 걸 신청으로 고치느냐 직권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자, 직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신청, 직권하면 직과. 자, 이것도 메모가 돼줘야 되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하면 X, 등록 전환될 면적하면 O.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파트를 넘겨볼게요. 자, 27페이지 가면 이제 지적 공부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아 봤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아 봤지. 그러면 이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면 이게 등록되는 내용들이 있지. 등록되는 내용. 맞죠? 그럼 이게 조금 범위가 넓다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지. 그럼 주민등록증에 등록되는 내용이라면 잡으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발행기간, 직인, 사진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대장이 있겠죠.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도면이 등록되는 사항, 경계점 자본등록에 등록되는 사항,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은 기본서에 나와 있거든.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자 글자를 다시 보고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주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지는데 처음에 제가 이 글자를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죠.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나왔죠. 이 소유자이라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원인, 변경일자. 여러분들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라는 말은 성명을 썼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원인, 변경일자.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다면 자 보세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된다는 걸 이해하죠. 이때 1월 2일 날 매매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1월 2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다. 무슨 원인으로? 매매로. 그럼 이게 매매를 했다, 상속을 했다, 정려를 했다, 유정을 했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성명을 써라 이러면 여기까지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유권의 지분입니다. 그럼 이 소유권의 지분은 있잖아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안 하지. 공동 소유일 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할 때 소유자를 기록해라면 이 두 개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죠.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 안 합니다.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군 등록부 이 두 개는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분이 문제거든.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안 해요.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하는. 그럼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죠. 그러면 결론은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이 있거든. 공유 지분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 두 개는 이 세 개가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위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런데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세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낱개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은 어려워서 안 돼요. 이때는 일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괄 처리할 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일괄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입니다. 도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 글자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견어죠.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경계점 이거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입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 먼저 이 말을 해볼게요. 지적 공부의 종류는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근데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 그 말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으로 묻든 임야대장으로 묻든 지적도로 묻든 임야도로 묻든 답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봅니다. 소재가 있고 지분이 있어요. 이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입니다. 지목. 여기서 이제 하나 나중에 추가시킬 게 축척입니다. 자, 이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자, 경계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좌표입니다. 좌표. 그 다음에 소유자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딱 공부를 하면 이거를 그대로 썼어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고유 번호가 있고 필지별 장 번호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분은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해. 맞죠? 그 다음에 지목은, 여러분들 아까 요 지목은 노란 글자만 나온다고 그랬지. 그럴 때 지목하고 축척입니다. 하나를 플러스 시킵니다. 지목하고 축척은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이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씩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여기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소유자는 여러분 여기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소유자가 다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소유자. 그런데 이 두 개는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공동 소유지.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나와야지. 그래서 소유권의 지분이 나와야 되겠죠. 소유권의 지분이 나와야 되나.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딱 외워야 되냐 할 때 이거를 딱 공부를 해야 돼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합니다. 도면에만.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해요. 외워야 돼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잠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책에 도면에 그림이 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도면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도면이거든. 이게 도면이지. 이게 도면이죠. 그죠? 자, 그럴 때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고유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사해요. 그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지. 그러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죠. 토지마다 이 토지마다 고유번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냐? 19자리입니다. 19자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인데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예요. 19자리라는 말은 여기다가 19자리를 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답입니다. 쓸 칸이 없어서 못 써요. 도면은 조그만한 거든 거기다가 고유번호 19자리를 쓸 칸이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번호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매수 표시입니다. 몇 장이냐는 매수 표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거든 몇 장 나오느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 장 나오지. 그러나 우리 집에 형제가 10형제다. 이사 30번 갔다. 그럼 한 장이 아니잖아요. 여러 장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유지 연명부는 공동소유거든. 그럼 100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100명의 지분을 기록하려면 공유지 연명부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번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면에는 장번호를 안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라는 말이 있거든. 삼성동 100번지가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를 말합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은 여러 장이지, 여러 장. 그러나 삼성동 100번지의 도면은 한 장이지. 여러분들 한 필지의 도면은 한 장이지. 한 필지의 도면은 한 장이니까 도면 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해야 되거든. 공시지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도 공부 있죠? 여기 가장 기본은 토지대장 인하대합니다. 답입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그럼 여러분들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느냐 과세대상으로 보느냐? 과세대상으로 보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 부과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지, 면적을 알아야지, 소유자를 알아야지, 공시지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공시지가는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토지대장을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에 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있어요. 이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 지목이 전이다, 면적이 100이다. 그럼 여기 이제 신규 등록이지. 두 번째, 지목이 전이다, 면적이 200이다. 그럼 이거는 합병이지. 자, 지목이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 면적이 200이다. 그럼 이거는 지목 변경이지. 지목 변경.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원이다, 여기에 500이다. 그럼 이거는 자, 요거를 150으로 해볼게요. 150이다. 그러면 분할이지. 그럼 여러분들 볼 때요. 지목이 전이죠. 면적이 100이죠.
처음에 하는 게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 자, 지목이 전이죠. 지목이 전이죠. 지목은 변함없지. 면적은 100에서 200이죠. 그 말은 옆에 토지와 합쳐졌지. 그게 합병이지. 그럼 면적은 200, 200 변함없죠. 지목이 전에서 공원이니까 지목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지. 공은 변함없죠. 그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럼 분할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등이 등록하는데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도면 있죠, 그죠? 도면은 자, 제가 글자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도면에 자, 요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볼게요. 도면에 보면은 도면의 색인도가 나오거든. 도면에 제명이 나오거든. 도면에 제명이 나오거든. 도각선과 수치가 나와요. 도각선과 수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나와요. 위치. 그 다음에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자 글자를 잠깐 해놓고 해볼게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출제인이 물을 때 도면의 색인도가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 없습니다. 도면의 제명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도면의 색인도를 어디에 등록하느냐? 도면의 제명을 어디에 등록하냐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도면이 들어가 있잖아. 그게 외울 필요가 없지. 그럼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럼 여기에 강남구 삼성동 지적도 이래 놓거든. 그럼 여기 이제 뭐 좌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제10장 제3호 500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이죠. 자, 이렇게 이게 도면이잖아요. 그죠? 도면이 나오거든. 그럼 제가 이거는 집이라고 그렸어요. 학교라고 그렸어요. 절이라고 그렸어요. 온천이라고 그렸어요. 자, 이런 표시가 있더라. 이런 표시가.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1, 3, 5, 7, 9입니다. 해독을 할 때 이 도면은 강남구 삼성동의 지적도고 삼성동의 지적도는 10장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거다. 요 3번 있죠? 요 3번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요 3번이 도면 번호거든. 도면 번호. 그럼 이 도면의 번호가 3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 토지를 보고 싶다면 5번을 봐라. 옆에 토지를 보고 싶다면 7번을 봐라. 요 십자 표시 있죠. 이게 도면의 색인도예요.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은 이게 제명이에요. 제명은 사람으로 치면 성별입니다.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글자가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도각선은 이 도면의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부르는 거라 여기 이제 숫자가 나와요. 그럼 이 세 개는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구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네이버 지도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 어디에 있느냐, 강남세무서가 어디에 있냐, 그는 도면에 위치를 표시를 다 해준다. 그러니까 위치자 들어가는 건 항상 도면에서 표시를 하는 거죠. 지도를 봐야죠, 지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아, 그러면 여기가 지적 삼각점이 설치된 위치다, 위치. 그래서 위치자만 여기서 딱 외우면 된다, 이 말. 다른 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자비도노법은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부호부호도예요. 부호부호도. 자, 여러분들 볼게.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그럼 여기다가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 경계지, 경계. 그러면 이 점 있죠? 이 점은 경계점이지, 점. 그럴 때 1, 2, 3, 4. 요 1, 2, 3, 4를 씁니다. 이걸 부호. 그러면 요 그림 있죠? 이게 부호도. 따라서 부호도라는 말은 경계점 자배등록부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거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게요. 대지권의 비율이 있어요. 건물의 명칭이 있어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거든.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대지권의 비율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 없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 등록하느냐고 내는 거예요. 글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본다면은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어.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지. 그럼 만약에 이게 1701호가 있어요. 그럼 1701호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지. 이게 대리사용권이고, 대리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지. 그럼 소유권이라면 101호 5000분의 77일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5000이라는 게 요 땅의 면적이 5000이고 그 중에 77,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있지. 그럼 5000분의 77 이해되죠? 이게 대지권의 비율이고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거든. 일반적인 토지는 여기까지 쓰면 되지. 근데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안 되지. 레미안 아파트 써야지. 여기까지 쓰면 안 되지. 101동 1701호를 써야지. 그러면 요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예요.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말은 집합건물에서만 등장을 하는 말이거든.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건물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해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키는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림으로 한 방에 해결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22페이지에 가면은 도면이 나오거든. 요 도면의 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표를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지적도의 축척이 있죠. 자, 여러분들 분의 1은 빼고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임야도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3000, 6000. 이거는 외워 있어야 돼요. 그래가 지적도 축적 옆에다가 7종이라고 쓰시고 7종. 임야도 축적 옆에다가 2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적도는 7종으로 나누고 임야도는 2종으로 나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30페이지를 갑니다. 30페이지.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경계점 자비등록부 작성 내 지적도의 특징 이래다. 그 기억, 니은, 뒷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들어봤냐면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거든. 자, 봐보세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됐죠. 강남구 삼성동 지적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갈로를 열고 좌표라는 말이 나오지. 좌표. 그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삼성 지적도 제10장 제3호 500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적도가 있거든. 그럼 여기 이제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 있지. 그러니까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이거는 산에서는 사용을 못하죠. 토지에서만 일반적인 평지에서 특히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래 나오잖아요. 토지대장 지적도입니다. 모든 토지는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돼요. 하나는 되는데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 평지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도가 있고
이 지적도가 있지. 그러면 답입니다. 이 지적도와 이 지적도는 달라요. 그러면 무엇을 갖고 구분하냐 할 때 다 이거를 갖고 구분합니다. 여기에 좌표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 지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좌표라는 말이 안 나와 있으면 이 지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도를 읽을 때는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 표현이죠. 그럼 답은 이겁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지적도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여러분들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다는 말은 좌표로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하거든. 그러나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좌표로서 청량을 하는. 또 하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이 점이 경계점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이게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이 지적도에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입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는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 거리를 등록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가면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이 말이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어 한다.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4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리로 와보세요. 제가 이 노란 글자는 모든 토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지 모든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니은입니다. 니은. 이 경우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자 죽었습니다. 지적 확정 청량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 거기에서만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등록사항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요 그림을 가지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를 자꾸 풀면서 적응을 해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생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공부하죠. 마치도록 합니다.